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 지역은 네 분이 나오셔서 정책 대담을 하셨고, 나 지역은 이제 두 분이 나오실 건데, 원래 나 지역은 몇 분이시죠? 원래 4명입니다. 네 분이시죠? 네네. 네, 네 분이신데, 두 분. 네. 기호 1다시 가. 가번하고 네. 1다시 다번 가. 정현웅 후보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정책 또는 공약, 정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후보님에 대해서 경력, 이력, 학력을 좀 섞어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올해야 그 북초등학교 네. 27회를 졸업했고요. 네. 올해야 중학교 24회 졸업했고, 올해야 고등학교 6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구려대학교 재활복지 상담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야, 이거 이제 우리 나는 정치이다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네네. 아주 열심히 사신 모습들을 우리 나는 정치이다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 뭐 경력이나 뭐 이력적인 얘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네. 그때 당시 아마 새천년 민주당 예.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낙연 국회의원님 모시고 예. 처음에 홍보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부장으로 시작해서 조직부장까지 역임하고 우리 이계호 국회의원님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한평군 지역위원회 올해안면 협의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그 후로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다, 올해하면 의용 소방대장이다, 농협이사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고비를 마시는 바람에 중간에 사업 실패로 중간에 좀 재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현재는 더민주당 한평군의원의 기호 1-가로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 1-가라는 것은 1번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번이 이제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번은 이게 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가나다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 도당에서 서류 심사, 그 다음에 면접, 그리고 진성당원, 권리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해서 그래서 합산을 해서 신인 가산점, 또 감점이 있는 분은 감점 이렇게 해서 거기서 1위를 해가지고 이번에 1-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모두 발언을 좀 하실까요? 한 1분, 2분 정도 네.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HBC 한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한평군의원에 출마한 기호 1-가 박문석 인사 올립니다.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 출마를 했는데 선거 초반에는 마을 회관들이 모두 문이 닫혀 있어 유권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저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가 많이 탔었고 혼자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 많이 울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2년간 이렇게 2년여가 넘게 마을 회관이 문이 닫혀 있었고 얼굴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렇게 1등으로 기호 1-가를 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또 우리 지역 올해하면 해보면 다산면 또 대동면 학교면 이렇게 5개면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우리 군의원의 길을 제가 갈 때에 많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아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평방송에 2번째 출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4일 남았습니다. 농번기가 겹쳐서 들에서 힘겹게 일하시는 분들께 저희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바쁘게 들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명함을 내밀 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웃으시면서 실은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받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여유로우시고 말씀도 아주 그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발음도 정확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뭐그 나지역은 그 뭐랄까요,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 네. 또 유권자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저희 운동도 있지만은 뭐 도지사 김영옥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상익 군수님 또 모정한 도의원님 또 저희 우리 군의원 또 세 분 이렇게 해서 모두 당선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 또는 정견을 얘기할 시간인데요. 아주 그 자세히 그냥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준비를 해보신 것 같아요. 자, 보따리 한번 끌어주시죠. 어떤 군인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도시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아, 도시계획의 중요성. 네. 우리 빅그린 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공고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면은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예. 그때 공고가 됐을 때 이미 이런 상황을 좀 예견하고 미리 좀 도시계획을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예. 그러나 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간에 우리 한평군청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빅그린 산업단지의 글로벌 모터스, 현대자동차, 캐스퍼가 지금 아주 인기리에 생산 판매되고 있고 또 금호타이어 공장이 현재 우리 한평군수 후보님께서 노력의 산물로 빅그린 산단 한평직으로 이렇게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평군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전라남 도당 경선 때 바로 19분의 공천심사위원들이 입회하여서 그 자리에서 나온 질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평군에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이런 큰 기업이 또 들어오고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평군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그냥 그분들이 큰 공장만 하고 그냥 출퇴근만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 한평에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그 대기업들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평군이라는 그 행복한 풍요로운 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친밀한 설계도가 필요한데 정확하고 친밀한 설계도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과연 그런 도시계획을 준비를 했느냐 그걸 좀 질문하고 싶고요. 빅그린 산업단지의 혜택이 단순히 오랴 해보 나산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고르게 우리 한평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빅그린 산단 인근에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집단 시설을 할 수 있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변에도 소규모의 자동차
클러스터 부품 공장을 유치해야 하겠고 또 금호 타이어와 연계된 하청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게 2차선 주변에 계획 관리라든지 이런 충분한 확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상세히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익히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왜 본인이 이렇게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맥을 잡는다고 그러죠. 일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분이 왜 저렇게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공약으로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을까? 그 어떤 배경이라 할 거예요. 제가 이쪽 그 부동산 분야에 좀 일을 했었고 또 각별히 이런 도시계획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그 빅그린 산단과 가장 가까운 우리 월야면에 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종 주거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이종 주거지역이 네. 이렇게 쏙쏙 그 뽑아가지고 공부를 딱 하시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종 주거지역이 뭐고 일종 주거지역이 모르거든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종 주거지역은 이렇게 4층밖에 지을 수 없는 4층 네, 높이가 네,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고 이종 2종은 뭐 15층 좀 높게 더 네, 이렇게 20층 아파트 네. 올릴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도 올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으로 된 곳이 올해에 단 한 평도 없다 이거죠. 한 평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인근의 오랴면에 비해서 해보면에는 좀 지혜로운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는 해보면은 이종 주거지역도 충분한 확충이 돼 있고, 예, 일종 주거지역도 넓게 펼쳐져 있고, 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해보면에는 어느 지혜로운 분이 한 분이 계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월야나 또 나산이나 또 이런 대동면이나 보면은 2차선 학교면도 넣어주시죠. 네, 학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이 어떤 문제가 또 있냐 하면 예를 들면은 계획관리지역에 이런 공장이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2차선의 주변에 있어야 훨씬 좋았을 텐데 저 산 밑에 예를 들면 뭐 길도 녹록길밖에 없거나 예를 들면 길도 없는 맹지에 계획관리를 배치가 돼 있고 2차선 도로변에 있어야 할 계획관리가 2차선 도로변에는 없고 또 예를 들면 마을 앞에는 계획관리로 해놨어요. 그럼 마을 앞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마을 앞에는 생산관리나 다른 관리지역에도 상관이 없는데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계획관리가 배치돼야 되는데 그것도 정반대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한평군 전체적으로 아마 수정 내지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우리 그 후보님께서 아주 들어가서 제대로 도시계획의 어떤 중요성을 역설하셨으니까 도시계획에 제대로 좀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빅그린 산단 인근 배후 도시라 할까요? 네. 월야나 나산 또 뭐 학교면 대동면까지 쭉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넓게는 한평군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을 새롭게 가서 제대로 딱 매를 잡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이런 뭐랄까 좀 앞을 아까 해보면 칭찬하셨잖아요. 해보면처럼 그렇게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한 10년, 20년 후에 하고 덕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데 이제 이러면은 머리 아프다. 이거 왜 안 해놨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특별히 이제 좀 월야 그쪽으로 이제 2만 명 규모의 의구로 성격이 되려면 월야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야, 해보, 나산 또 가능하다면 뭐 대동면, 학교면까지도 충분히 확장해서 충분히 2만 명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도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 기호
일다시가 박문서 후보님께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시면은 도시계획을 한마디로 딱 맥을 잡아서 일 제대로 해내시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공약이겠군요. 너무 아쉬운 점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2009년도에 이 빅그린 국가 산단이 이미 공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픈 구석을 딱 찌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떻든 객관적으로 우리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받아들여야죠. 네. 잘못된 것은 얼른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게 어떻게 보면 또 빠른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또 네. 손을 잡고 우리 어떤 관가 또 그리고 의원님들과 또 미리 이렇게 손을 잡고 빨리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20여 분 정도 또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그 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공약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마을과 네. 전원주택의 필요성입니다. 문화마을과 전원주택의 필요성. 네. 정말 예쁜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충분히 이렇게 우리 대동면이나 학교면까지도 충분히 도해지에서 돌아오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예쁜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한평에도? 예. 역시 그 어떤 주택, 부동산 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신 전문가라서 그런지 그런 마을을 하나 찾았다 이거죠? 네, 보여주고 맞습니다. 싶은 마을을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출연했던 분들 보니까 뭐 축산과 관련된 얘기, 또 경종, 또 농업과 관련된 얘기,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저는 의회에 가게 되면 좀 다른 우리 각도에서 우리 한평의 변화를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저는 특별히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면에 금곡리 남학마을이라는 마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남악. 네, 맞습니다. 나자 막자 네. 남악마을. 근데 이제 예전에는 남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전에 내려오면서 지금은 남악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한번 좀 그래요.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쪽에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드론으로 촬영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 마을이 우리 대동면에 위치해 있는 평범한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마을을 이렇게 이쁘게 가꿔놓고 또 이쁘게 조성해놓고 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지금 이 마을이 약 한 46세대 정도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지인과 도해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도 거의 반으로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50% 살고 계시는데 그 정도가 살고 마을이 굉장히 사진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정하네요. 네, 깨끗합니다. 남악마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그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을 또 바로 앞에는 지금 현재 그 골프장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 거의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마을 앞에 그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천도 우리 한평군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아마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개천까지 완성이 되게 되면 더 아름다운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는 이제 보니까 집이 굉장히 그
뭐랄까 전원주택 풍으로 딱 이렇게 지어지고 그 옆에 집들도 굉장히 단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저를 의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아마 저희 군수님과 충분히 수기를 해서 이런 예쁜 마을, 문화마을 내지는 이런 전원주택 정말 공기 좋고 경관이 좋은 곳에 이런 예쁜 마을을 형성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우리 대동면까지도 가능하다면 학교면 모든 나산면 모든 이론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마을을 찾아온다는 얘기죠. 이제 네, 다시 맞습니다. 야, 나 여기서 살래 하고 네. 도시에서 기농 또는 기촌하려는 분들이 들어오게끔 하신다는 얘기죠. 이 마을에도 아마 광주에서 오신 분도 주로 많이 계시지만 예.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지금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지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현재도 지금 계속 도회지에서 땅을 매입해서 예쁜 집을 짓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동면에 있는 남항마을. 남항마을. 네. 보니까 이제 마을 입구에 보면은 그 주차장처럼 마을 주차장도 형성돼 있고 네. 첫째 사진상으로 보면 마을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회관도 굉장히 예쁘게 해관도 잘 지어졌고 네. 아무튼 그 뒤에 그 산도 쫙 이렇게 받쳐지고 있고 아무튼 이런 그 지금 문화마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그 문화마을이라고 있었어요. 네. 학교면도 있었고 나산면도 문화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올해도 문화마을이 있고. 예, 올해도 문화마을. 그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마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손을 더 봐야 될 상황인 것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절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었고 네. 또 시도였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화마을은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뉴 문화마을, 새로운 문화마을이다. 그러면서 전원주택 단지다. 이런 걸 후보가 이제 입성을 하시면은 구의원이 되시면은 많이 행정 뭐랄까 군수님이나 행정을 맡아 하시는 실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마을들을 많이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좋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좋은 집으로 가서 살고 또 인구도 더 늘어나고요. 네. 그러고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은 우리 한평에는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노인 문제 또 다문화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회관에서 식사를 공동으로 이렇게 해 드시는 회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한평군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안도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해 오신 이제 어떤 공약, 또 정견을 이제 쭉 얘기하셨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굵직한 것만 딱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도시계획의 중요성, 또 도시계획의 어떤 지금 제대로 안 된 걸 예리하게 딱 짚으시면서 이거 해야 된다.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이 예전에 어떤 그런 마을이 아니라 이제 좀 새롭게 우리 한평이 좀 더 마을이 좀 더 이쁘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남항마을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갖고 오셨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어디지 하고 보니까 남항마을을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을이 저도 인상이 깊은데 이게 아마 뒷산이 아마 철성산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철성 산성이 있고 그래서 뒤에 산이 또 받치고 있어서 굉장히 좋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소화천도 이렇게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옆으로 조금 더 가면은 옥동이라는 마을이 있고.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남항마을처럼 우리 한평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살고 계셨던 분과 또 예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게 마을을 꾸밀 수 있게끔 공약을 이제 준비를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약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저희 군의원들이 어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뭐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좀 그랬습니다. 저희 이제 군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 정치고 그렇죠. 우리 이제 유권자분들의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아주 소소한 부분을 저희들이 살뜰히 우리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뜰히 챙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이런 그 공약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 너무 많이 얘기하는 네, 것은 네, 좀 네. 그렇다 이거죠?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주 크고 꼭 필요한 것만 네, 딱 맞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엑기스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하신 말씀은 이제 공약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끝으로 이제 그 우리 국민들, 특히 네. 이제 나 지역, 네네네. 나 지역이라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대동, 학교, 그 다음에 나산, 해보, 오리야. 오리야.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5개 면을 나 지역이라고 하고, 가 지역은 손불, 신광, 한평읍, 엄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 지역에 3분, 나 지역에 3분 이렇게 뽑는데, 네. 가 지역은 현재 5분이 경합을 벌이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분이 네. 탈락이 되고 3분이 입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 지역은 4분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1분이 탈락하게 되고 3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전 선거를 했잖아요. 사전 네, 네, 네. 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하지 못하고 못 되고 오게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십니다. 내일까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본선거 때 또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전 선거든 본선거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평 정치가 돈 선거, 네네. 그다음에 불법 선거, 그다음에 남을 막 헐뜯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 이런 선거가 이번에는 좀 제가 봤을 때 줄어든 것 같아. 너무 보시기 어때요? 지금 우리 나 지역은 너무 현재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분위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심각하게 막 이렇게 막 네거티브를 네. 한다거나 헐뜯는다거나 뭐 유언비어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이번에 저희 한평방송에서도 이런 대담, 토론,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 처음에 나는 정치인이다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나오실 정현웅 후보님까지 하면은 이제 대담 내지는 토론 또는 토크쇼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튼 좀 한평의 정치 변화에 조금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자평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 후보님들이 이렇게 나와주신 거에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시다 보면은 주인공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맞죠. 네. 우리 또 오랴 쪽에 계시는 또 이쪽 한평읍에 계시는 분들 후보자들이 그냥 나오시겠다. 나는 유권자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 지역은 처음으로 나오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필 또 오늘 이 기술적으로 좀 에러가 생겨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끝으로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HBC 한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실패도 해보았고 가난도 해보았고 그 누구보다 좀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을 아끼고 섬길 줄 아는 이 사람 기호 1-가번 박문서에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군 의원에 당선이 되더라도 배지를 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또 유권자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인데요. 그것은 우리 의회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지금 초심이 지금 유권자분들에게 한 표 한 표 달라고 호소하는 이 마음이 당선이 돼서도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 유권자들을 대하고 싶은 그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싶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한평군의 새로운 희망, 준비된 일꾼, 기호 1-가
박문서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일꾼으로 키워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도지사도 1번, 군수도 1번, 도의원도 1번, 우리 군의원도 1번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한평방송 최창호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박문서는 한평 군민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도 대응을 해주셨고 말씀도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한평의 정치 현안이라든지 주요 이슈가 있을 때면은 우리 이제 군의원들께서 이렇게 또 나오셔서 얘기도 해주시고 또 해결책도 또 같이 모색해보는 그런 어떤 이제 시간이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한평 방송이 한평의 정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어줍지 않지만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지역 후보님들 오늘 두 분 나와주시는데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우리 두 번째 이제 정현웅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호를 한번 자랑스러운 기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1-가 박문서. 제가 그때 나는 정치에 대해서 의사 박문수 숫자를 이렇게 돌리면은 서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자가 잘 안 보이네. 저쪽 화면에 이렇게 좀 또 올려보겠습니다. 박문서. 아무튼 1-가 박문서 꼭 기억해 주시고 당선되신다고도 많이 이렇게 응원을 또 해주시고 네. 잘못된 길에 가면 또 채찍도 많이 하고 아마 그래 주시라고 합니다. 아무튼 끝으로 저희 지금 나지역에서 함께 뛰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윤행랑 의원님, 또 정현웅 의원님, 또 우리 심덕재 우리 무소속 후보님까지 우리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박수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참 저도 6인 군수 후보 6인 토론회 할 때 이런 모습들이 참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 후보 존경합니다 박수해주고 누구 후보를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방송하기 전에도 그런 모습들이 막 연출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네. 저도 어차피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서로 이해하고 또 박수 보내주고 또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또 떨어진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이런 문화가 네.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나지역 후보를 모셨습니다. 자, 1-다번입니다. 1-다. 그리고 성함은 정현웅. 삼행시를 지으시더라고요. 예. 정직한 후보 정직한 맞습니까? 후보, 예. 현명한 선택. 현명한 선택. 웅비한 한평입니다. 웅비하는, 예.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그렇죠. 날아가는 웅비하는 예. 한평. 그래서 예. 정현웅 후보님께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박문서 후보님도 옷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정현웅 후보님 1-다번입니다. 자, 이력과 경력 그리고 학력을 섞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하시죠. 예, 저는 오랴 초등학교 43회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졸업을 하고 과장 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고 예.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저기 목포에 가면은 제일정보 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영암에 있는 영남보건전문대학이라고 그 보건전문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다가 거기서 최적으로 끝났습니다. 아, 네, 예.
그렇게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아무튼 그렇게 빗대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가 소년공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입문했듯이 한평에서는 정현웅이가 소년공으로 해서 의회에 진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번에 저희 그 사무실 개소식에 네.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네. 개식 축하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통령님의 어떤 과거 행적에 대해서 닮았다. 제 어떤 삶이. 판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현웅 후보님의 이제 그 학력, 또 경력 이력도 또 근데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98년도 예. 3대 지방선거에 입후보해가지고 당당히 당선을 했고 그 이후 2002년 4대 지방선거에서도 당당히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네.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더 연속적인 어떤 그런 의정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제 맡겨진 어떤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돼서 2018년까지 내가 하고 있던 그 업을 계속 해왔고 2018년도에 제가 무소속으로 입후보를 했죠. 네. 그래서 또 그때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특히 처음에 3대 4대 때는 어떤 읍면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였고요. 2018년부터는 아마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월야 해본 아산 대동학교 5개면에 3학년을 많이 듬뿍 받고 입성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이 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몇 선에 도전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4선에 사선에? 도전합니다. 사선에. 네. 참 그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 초선해가지고 그 들어가기도 힘든데 사선이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캐리어라고 경력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현웅 그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로 국민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월야 면민 여러분, 해본 면민 여러분, 나산 대동 학교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다번을 달고 이번에 출전한 정현웅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3대 4대 의원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터득했고 또 7대에 들어와서도 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100%라는 건 없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좀 채워보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다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사랑을 다시 주신다면 이번 8대 지방선거에 꼭 출전해서 또 당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으로 열심히 의정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현웅 후보의 이제 공약 또는 정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공약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어떤 걸 먼저 말씀하시고 네, 싶으세요? 저는 벌써 HBC 방송에 지금 두 번째 출연을 합니다만 전번에도 모두에 약간의 어떤 언질은 있었습니다만 동문을 열어라. 동문을 네, 그러니까 한평에 그렇죠. 동쪽을 열어야 된다. 그렇죠. 예.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현재 나주 나중에 빅그린
나주 혁신도시에서 예. 우리 한평에 있는 피크린 산단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예.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멋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광산 그 삼거동에서 예. 우리 한평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광주 광역시 소재에 있는 땅이 약 한 1.8km 정도 되고 예. 나머지는 우리 한평군 나사면 용두리 용들이. 말 그대로 선박이라는 마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까지 들어오는 그 길은 어차피 이제 광주 광역시에서 사업을 해야 할 어떤 그런 구간이고 선박 마을에서 이쪽 뭡니까 저쪽 나산 예. 나산면까지 들어오는 지방도 825호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확보장해서 장성에서 한평으로는 국도 24호가 있습니다. 예. 그 국도 24호선에다가 연결해 줬을 때 음.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업이 우리 군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할 어떤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한평의 미래는 상당히 도로에 치중을 해도 뭐랄까요? 무리한 어떤 얘기는 아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동쪽을 이렇게 좀 활짝 열어서 예. 강주의 어떤 인구라든지 강주의 무슨 어떤 어떤 공장 또는 강주의 어떤 상업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통로를 좀 네. 열어서 강주의 어떻게 보면 문물,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네. 통로를 열어야 된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의지만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강주 시장하고 또 강주 군의회 의원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자꾸 로비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아주 오래 길게 이렇게 된 길 같으면 힘든데 짧은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전견이 있으신지요? 이제 어차피 이 도로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 물론 광역시의 어떤 그 힘도 필요하지만은 예, 도의 예. 어떤 적극적인 전라남도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음. 어차피 연차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만약에 완성이 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도 24호선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면은 예, 지금 현재 피크린 산업단지에서 지금 한평에 지금 이제 대동면 백호리에 위치해 있는 지금 동안평산단, 예. 동안평산단까지 아마 거리상 또 시간적으로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주 가깝게 거리밖에 안 강주에서 된다는 넘어오는 얘기죠. 게. 예,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동안평산단도 93개 업체가 지금 분양이 되고 또 미분양된 부분이 약 7개 정도 됩니다만 네. 지금 현재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분양은 됐으나 분양은 되고 또 아마 시설들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가동률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그 동안평산단을 같이 더불어 좀 더 확대 내지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동쪽 문을 열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고요. 또 어떤 얘기가 있으실까요? 글쎄 이제 그 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해보 쪽에는 지금 해보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 드물게 지금 시골에 농공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100% 분양된 지역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 그러나 해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0%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면적을 과연 어느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한평군 신부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우리 지금 이상희 후보께서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아마 그 자리에 가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은 나산 쪽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산면으로 들어오는 그 진로 지역별로는 행정리 쪽으로 수상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수상리나 임원리 쪽에 그래도 해보 농군단지 정도는 그 정도 어떤 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농군단지 하나 정도는 더 조성을 해서 빅그린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또 중소기업들 그런 하천 아니면 협력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호 1- 우리 그 4번 예. 정현웅 후보께서는 동쪽 문을 열고 예. 그다음에 그 산단, 그러니까 농공 그 산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밀하게 지금 말씀을 다 해주셨고 의원이 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그런 의향으로 들려요. 네. 예. 또 다른 어떤 정책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심도 있게 나눠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어떤 농공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유치할 때는 첫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두 번째는 고용 창출, 또 세 번째는 실수 확보. 이제 그렇게 나눠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우리 한평군에 지금 5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 경제하고는 조금은 좀 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저 대동면에 지금 골프장도 하나 지금 조성이 되고 예, 있습니다. 조성되고 있죠. 거기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과 지금 학교면에 있는 골프장 예. 또 우리 무안군하고 무안군이죠? 무안군하고 우리 한평군하고 경계에 있는 조그만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골프장까지 하게 되면 지금 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그 골프장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골프장에서 나오는 뭐랄까요? 세금, 골세, 지방세 이런 어떤 부분 외에 우리 국민들이 얻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낙수 떨어지는 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소득도 좀 창출되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어떤 그런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 어떻게 보면 골프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학교면에 지금 기아 챔피언 페스트 야구장도 지금 저쪽 학교면 그 어디입니까? 사포나 사포 남쪽에 있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시설,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시설만 우리가 제공해 줬지 우리 군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모시키는 어떤 그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정력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서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장, 야구 연습장 이런 데서 소모시키는 농축산물만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관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나 또
의회를 끌고 가는 의회 입장, 또 의원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서로 협의가 된다면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골프장. 네. 이제 우리 한평에 골프장이 이제 세 개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골프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골프장이 이 정도 들어서는 것은 환경 파괴도 물론 되지만은 필요하다 하고 국민들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은 있는데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골프만 치고 가신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 학교면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오신 뭐랄까 골프 인구들께서 때가 되면은 관내에 있는 저 학교면에 있는 모 식당에서 점심이라든가 그 이후의 시간에 어떤 식사들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어떤 그 일부분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것들은 더 하자.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미흡하니까. 그래서 되긴 되는데 좀 그렇죠. 더 많이 떨어지게 하자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러고 보니까 파크 골프장도 하나 있네요. 파크 골프장은 아마 전남에서도 뭐 알아주는 시설이니까 파크 골프장 오시는 분들, 아무튼 골프로 오시는 그 손님들이랄까요. 이분들에게 좀 더 낙수 효과를 내게 뭐 조례 개정도 좀 하실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실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야구장 얘기도 하셨어요. 예, 예. 야구장은 제가 알기로 대동 저수지 밑에, 네. 대동댐 밑에 야구장 그 연습장이 두 곳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포나루 쪽에 정말 그 멋진 기아 그 팀이 와서 훈련하는 그 야구장이 있는데 역시 이곳에 계신 분들도 아까 농산물 예를 들었어요. 네. 농산물이라도 우리 께 들어가게끔 해보자. 일종의 우리 군에 좀 떨어지게 뭔가 떨어지게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하셨고 그렇게 또 주력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방점을 찍을 부분은 어찌됐든 그 규모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속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해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한평 사람들이 당연히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 예. 이제 그건 민간 업체지만 우리 이제 의회나 또는 그 군에서 이렇게 좀 로비를 해서 네. 이왕이면 당원치 말하고 우리 국민들 좀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이랬는 얘기죠. 예, 당연히 그래요. 예. 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이제 골프장, 야구장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또 다른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 출신 인재를 키워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상기 후보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 한 사람이 네. 한 평을 다 먹여 살 수 있다. 네. 또 인재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네. 쉽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상희 이제 후보님께서는 그래서 인재 육성을 강조하셨고 인재 육성 기금을 자기 월급을 다 내서 네. 지금 80억인가? 84억 정도 그 정도 모아졌다고 있습니다만 인재 육성 장학금 이 부분이 이상희 군수 후보께서 아마 우리 한평군에 오시면서 참 대폭 좀 많은 금액이 좀 늘어났다. 네, 물론 본인이 내놓으신 것도 있겠지만은 일반 우리 국민들 또 외부의 어떤 뭐 군수님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들 또 그 지인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인재 육성 장학금 이 부분은 목표가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지금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년 3억씩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의 유명 인사분들 내지는 출연인들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인재 육성 장학금에 기탁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됐습니다만 우리 한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5천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면 우리 한평도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뒤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022년 올 2회 초경까지
5,208억 원을 의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 부분을 100억을 목표로 한다라면 또 지금까지 연 3억씩 출자를 했다라면 이 금액도 조금 더 올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100억을 좀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우리 지역 후신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입성을 하시면은 예. 인재 육성 기금도 좀 빠르게 예. 채워주게 해서 우리 군에 있는 그 후배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혜택이 빨리 들어가게끔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고등학생, 대학생, 물론 이제 대학생은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상희 후보가 들어오시 나서부터는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좀 전 한평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거의 주고 있다는 지금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 뭐랄까 장학금을 수혜하는 그 뭐랄까요 예비 사회인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리가 좀 불실했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은 우리 한평군에서 장학금을 받은 그런 어떤 우리 지역 출신들은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과연 그 사회에 나가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좀 파악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집행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 행정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렇게 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번 장학금을 주게 되면 거의 끝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평구는 모르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라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면 아마 졸업 때까지라도 꾸준하게 장학금을 받고 아마 졸업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여건들이 다른 지역의 그 대학생들이나 또는 고등학생들도 야 한평에 가면은 뭔가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한평으로 이사 갑시다. 그렇죠.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럼으로써 어찌 됐든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수혜를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진출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인재들이 또 고향을 되돌아올 수 있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은혜를 베풀죠. 다시.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인재육성 장학금 기금 자체가 좀 더 증액이 되면서 더 폭넓은 장학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준비하신 정견 또는 공약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우리 한평에는 군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군세가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때는 우리 한평군이 15만이 넘었던 우리 한평군이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지금 3만 1,500여? 그렇죠. 아마 좀 그렇게 적은 군으로 좀 뭐랄까요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다시피 해서 언제 어떻게 우리 한평군이 없어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을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안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소멸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멸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말씀하실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의논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으로 동문 열어라, 지역적 이제 활성화 이런 말씀하셨고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러게 컸던 우리 한평군이 많았던 우리 인구가 그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어차피 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사실 버티질 못하고 보따리를 싸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평군에 보면은 산부인과도 없죠. 또 안과도 없죠. 또
또 정형외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현실이 지금 거의 한 35%에서 40% 가깝게 노인 인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자치단체에서 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양질의 어떤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그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편 성심병원에 예. 지금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산부인과 개설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분만을 하고 거기서 분만하고 나서 어떤 뭐 조리라든가요? 케어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던 얘기죠. 그런 어떤 시설들이 응급적인 전부 조치 정도 하고. 단지 산모들이 여기서 준비하는 과정 또 태아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이런 어떤 관리 차원 외에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편군에서 성심병원 산부인과 몫으로 해가지고 약 2억 원의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안과도 지금 언젠가는 우리 한평에도 병원 개원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언제 또 철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어차피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는 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어떤 그런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과도 마찬가지고 또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가장 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가장 많이 가는 또 병원이 정형외과가 아닌가. 그래서 꼭 정형외과 병원이라든가 안과라든가 이런 어떤 병원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가 지역의 우리 김영인 후보님께서 이제 안과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나 지역의 우리 정의원 후보님께서는 네. 안과는 물론이거니와 산부인과, 네. 정형외과까지 네. 네. 아주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군 의원이 되시면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들도 충분히 만들어내시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평군의 예산이 5천억 시대가 넘었는데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그 과정에 2억 원이라는 우리 순수한 본비가 지출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예. 예를 들어서 안과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어떤 그런 조건을 달고 아마 유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푹 누르면은 바로 막 그 공약 내지는 전개이 쭉쭉쭉 나오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의 지금 한평은 어찌됐든 축산이 일부분을 찾아보는 뗄 수 없는 그러한 큰 우리 자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평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지금 5만 두가 넘고 지금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거의 2,000세대 가깝게 지금 한평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한평에서 생산된 그런 어떤 한우가 본연의 어떤 기억으로는 기존의 어떤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쉘비프라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쉘비프라는 그 브랜드를 사용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네, 같아요. 거기에 맞는 그 쉘비프라는 그 브랜드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 특히 소고기 브랜드에 맞지 않는다라면은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개발했어도 우리 고유의 어떤 우리 한편 또 우리 한편에서 생산된 한우를 대내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어떤 브랜드 개발을 해서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명암축산단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암축산단지라면 지금 학다리에 지어지고 있는 예. 이제 축산 부분을 생산해내는 그렇죠. 고기를 예. 이제 생산해내는 곳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명암축산단지를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 명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뭐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만 향후 그쪽이 개발이 된다라면은 아마 여기가 먹거리촌으로서 어떤 타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근에 있는 광주 광역 시민들께서 아마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한평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또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구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그런 어떤 준비를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의회 들어가시면은 이제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이제 축산물 유통 또 축산물을 소비하는 이런 식당까지도 쭉 살피셔가지고 이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하죠.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고 또 나산장이라든지 해보장이 장 기능이 상실한 지 오래됐으니까 학다리에서 명암축산단지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고기류들을 그런 장터에서 이른바 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워도 먹고 또 거기서 판매도 하고 이런 장터 기능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했으면 그런 바람도 저도 또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쨌든 학다리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나산이나 해보 장터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 단순하게 지금 한평은 비빔밥 한우 비빔밥으로만 한우가 소비가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좀 구워 먹는 이제 아주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구워 먹는 그런 그러니까 장흥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한평도 그런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나산이나 해보 장터에서 이루어지게끔 정책적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한평군에 오일 시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해보 매일시장이 있고 나산이 있고 또 오랴가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보하고 나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만 오일 시장이지 거의 맹매를 이제 상실해버린 어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지금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딱히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뭔가 오일 시장으로서 어떤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은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 최창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명암축산단지와 연결해서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서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준비하신 공약 정견 있으면 마무리하시죠 이제 슬슬.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딱 어떤 그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빅그린 산단이 조성이 되면서 오랴 같은 경우 지금 딱히 주거 지역으로서 자리 잡을 만한 어떤 그런 공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랴면에 소재에 있는 지금 호남대학교 그 학교 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0만 평 가깝게 되는 그 넓은 지금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보면 학교 쉽게 해서 부지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금도 우대를 받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려 쪽에 어떤 주거 지역을 형성하는데 그 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랴가 인구입이 많이 돼야만이 우리가 소멸 지역에서 좀 벗어나고 또 오랴가 읍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평은 이제 두 개의 읍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하게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오랴를 많이 불러줘도 한평 사람이 누가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또 그 정현웅 그 후보님께서는 이런 쪽으로 또 아까 우리 박문서 후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쪽으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두 분 다 또 오래 분이시고 예, 예. 두 분이 또 손을 꼭 잡고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 들어가면은 활동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그 나 지역에 지금 박문수 후보, 이랭남 후보, 또 저를 포함한 또 비례대표 김은영 후보도 또 우리 지역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사람이 아마 손을 잡고 무엇을 추진한다면 아마 걸림돌 없이 착착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게 이제 생각이 빅그린 산단에 예. 그 대해서도 예. 잘 될 수 있겠다. 또 가지역 가구도 지금 그 누가 이제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지가구도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오래된 그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초선보다는 재선이 나으실 거고 이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중재하고 또 일머리를 쓰는 것도 또 최선보다는 삼선이 나으실 거고 그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듣다 보니까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네. 시간이 너무 작았네요. 예. 예, 존경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 너무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만은 이 시간에 저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HBC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고 충분한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공감을 해주시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에게 이런 어떤 그 시간 또 이런 자리를 배려해 주신 HBC 최창호 대표님으로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1-4번을 달고 나왔기에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습니다. 지난 4년 가깝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 다시 사랑을 받고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나지에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저에게 큰 용기를 주신다면 저에게 모든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나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평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평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7시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기술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잠시 비공개를 해뒀다가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조금 다듬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스태프들이 방송국에서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널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부로 해서 이제 한평의 정치 변화, 정치 선거 문화 이런 흐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평 정치가 그리고 한평의 선거 문화가 좋은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나지역 박문서 후보님 그리고 기호 1-4 우리 정현웅 후보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